제목 62의 비밀. 남편 몰래 피어난 봄. 그녀가 그를 처음 본 건 동네 경로당 앞이었다. 낯선 이의 손에는 늘 작고 반짝이는 플라스틱 컵 2개가 들려 있었고 그는 누구에게나 먼저 웃으며 말을 걸었다. 따뜻한 차 드실래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남편과는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 서로의 건강과 가족을 챙기며 살아온 삶. 하지만 정작 서로에게 건넨 말은 밥 먹어라, 약 챙겨라 같은 생활의 배려가 대부분이었다. 아이들도 떠나고 집엔 고요만 남았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사람에게 붙잡히고 싶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남자는 이름이 민수였다. 환하게 웃는 얼굴, 잔잔한 목소리, 누군가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줄 줄 아는 귀.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첫날은 손등을 빌려 장갑을 말려주었고 그 다음 주엔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였다. 민수는 젊은 시절 연극을 했다고 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시절 자신도 몰래 꿈꾸던 것을 떠올렸다. 둘의 만남은 작은 습관이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골목 카페에서 마주 앉아 빵을 나눴다. 누군가 보기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점점 달라졌다. 민수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잠깐 잡는 일,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일들이 생겼다. 그 순간들만큼은 생활의 무게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것을 살아있음이라 불렀다. 비밀은 익숙한 것을 다르게 본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는 남편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것뿐. 밤이면 죄책감이 몰려와 이불을 껴안고 떨었지만 날이 밝으면 민수의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어때요? 똑같이 바깥바람 쐬러 갈래요? 그 한 줄에 다시 마음이 풀렸다. 그러나 비밀은 늘 어느 순간 실수로 드러난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수와 시장을 지나던 중 민수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크게 못 쉬었다. 심장이 멎기 직전처럼 보였다. 그녀는 바로 119에 전화했고 주위 사람들이 도왔다. 민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건 작게 접힌 쪽지 하나와 그녀에게 건넨 작은 장미 하나뿐이었다. 민수가 떠난 날 이후 마을의 평온은 깨어졌다. 병원에서 나온 그녀의 손엔 민수의 물건들이 쥐어져 있었고 소문은 번져나갔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친구들은 의문을 품었고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그녀의 집 앞에선 눈길이 험해졌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상한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다.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민수의 장미와 접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 과정을 말했다. 만남의 시작, 손을 잡던 순간들, 그리고 병원까지.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오래 묵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 말엔 배신의 어조도 분노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울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외로웠어. 사랑이 식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식의 위로가 필요했어. 남편은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린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지.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였고 그 말에는 원망보다도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후의 날들은 쉽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아이들의 질문, 그리고 남편과의 침묵. 그녀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썼다. 민수가 준 장미를 한켠에 두고 남편과의 긴 대화를 시도했다. 그 대화는 곧 고백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민수와의 만남에서 느낀 감정, 살아있음, 어쩔 수 없는 연민, 그리고 깊은 슬픔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남편은 자신의 상실과 그동안의 무심함을 이야기했다. 시간은 즉시 모든 것을 치유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병원에서 민수의 처지를 듣고 한참을 생각한 뒤 그녀의 흰 손을 잡았다. 우린 늙었지만 아직 함께할 시간이 있구나. 그 말은 용서라기보다 이해에 가까운 무게였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둘은 같이 울었고 그 울음 속엔 복잡한 감정이 모두 녹아 있었다. 그녀는 민수가 준 짧은 편지를 접어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다. 상자 위에는 살아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적힌 작은 메모를 붙였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증표이자 그녀가 더는 외로움에 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마을의 수군거림은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곧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돌렸고 그녀의 아이는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와 더 많은 방문을 했다. 남편과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다. 소소한 말들, 메일의 확인, 그리고 비밀 대신 솔직함. 마지막으로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 민수가 남겼던 작은 장미를 찍었다.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민수는 나를 떠났지만 나에게 살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여기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오래오래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람은 늙어도 사랑하고 위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상처가 될 수도 삶의 작은 빛이 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울고 난 뒤에도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마무리로 한마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충격 사연에서 또 만나요.